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긴급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상했습니까? 아니면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제2의결을 요구한 것인데요. 자, 이를 두고 이제 정치권이 한바탕 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적으로 힘을 좀 가지고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을 비롯한 여권 세력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과연 이 문제가 국민의 바람대로 특검이 추진될 수 있느냐. 21대 국회 때 통과하느냐 아니면 22대 국회 가서는 정말로 단일 대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여러분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그리고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당당하게 의정 활동을 하실 당선인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건강한 모습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또 스펙스가 곧 90만 구독자가 된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 계속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고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박 원장님 일과를 보니까 여의도 공원에서 걷기를 하고 계시고 이게 페이스북에 중계가 되더라고요. 예. 매일 그렇게 건강관리 하시면서 많이 걷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저녁 2시간씩 걷고 예. 어제는 재경 완도 향후에서 완도 출신 국회의원으로 인천의 허정식 의원 그리고 용인에서 당선된 손명수 당선자 또 지역구인 저를 초청해 가지고 환영회를 해줘서 송파 올림픽 공원을 걸었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정치구단으로서 또 원로 정치인이시지만 실제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건강하게 의정 활동을 하실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고요. 오늘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좀 무겁게 일단 시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거부를 했습니다. 이제 예상을 했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파장을 일으킬지는 일단 상황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고 그래도 국민들이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번만은 받아들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가족 그리고 본인 이 셀프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의 국민의 선전포고를 선언했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의 길로 가속화되고 탄핵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간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박 원장님과 이렇게 긴급 인터뷰를 마련하면서 이제 현상은 현상대로 짚어야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 과정 또는 총선 이후에 국민은 항상 옳았다 또는 민심을 경청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상병 특검과 관련 경우에는 이제 민심이 무엇이냐 또 국민의 바람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면서 또 합리화를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원로 정치인이지만 정치구단 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경험이 많은 박지원 원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좀 본질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 받들겠다고 했는데 오늘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총선 민심과 전혀 반대의 결과로 본인은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입술에 침이 마르기 전에 바뀐다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족 방탄 그리고 이제 셀프 방탄을 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다 하면은 국민이 야권이 대통령을 바뀌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항상 옳다는 말
또 우리가 가려서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이제 국민의 말을 듣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했죠. 예.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지만 늘 공자님도 나라님이 통치를 하는 데는 무신분립이다. 믿음을 강조를 하셨는데 총선 결과도 민심을 받들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김건희 장모 이런 가족 방탄하다가 이제 최상병 특검을 만약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국방부의 대통령실에서 26번 통화한 기록이 있고 또 대통령이 왜 버럭 불같이 화를 냈는가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부권 행사는 셀프 방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을 때 이제 정치권은 어떻게 하냐, 국민은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이제 셀프 방탄이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나오는데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거짓말을 자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까? 제가 이걸 근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현재나 과거나 정치인들이 바꿀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 소위 말하는 MZ 세대는 솔직한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직구 파동만 하더라도 국무조정실에서 14개 부처와 오랫동안 협의를 해서 직구 문제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모른다,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우리 국민이 믿겠어요? 네. 그래서 최상병 문제만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 문제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알고 계시고 개입된 사실이 사실상 밝혀지고 있지만은 또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즉각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기 때문에 빨리 국회가 열려야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이러한 의혹을 밝혀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거짓말을 계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자, 이런 정도까지 갔으면 결국 이 문제가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21대 국회 때 한번 시도를 할 것이다. 5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네, 국회 재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한 18표 정도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특검법 재의결하면 국회 통과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산술적으로 보면은 8표죠. 예. 지금 현재 민주당 플러스 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22대 국회고요. 22대 국회. 예. 21대 국회. 21대 때 지금 이제 시도를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들은 항상 민심을 봅니다. 예. 물론 지금 현재 현역 의원 중 국민의힘에 낙천자도 있고 낙선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결국 정치를 하려고 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민심을 알아서 김건희 특검을 찬성해 줘야 된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이 박근혜 탄핵 때도 절대적으로 한 30여 표가 부족해서 제가 나서서 협상을 한 결과 나중에 60표가 됐다. 네. 이렇게 여당으로부터 연락받았지만은 그 결과는 62표 차이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런 애국적인 민심을 존중하는 그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있다. 또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이 이유를 알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입을 통해서 전달돼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저는 표를 잘 찍어줄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그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자, 오늘 이제 제2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5월 28일 날 21대 국회 마지막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의결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21대 국회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그렇게 말씀 중입니다만은 그렇게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제 입에서 그러한 얘기를 나오는 것은 지금 낙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양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예. 그래서 저는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발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이제 출마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반윤은 아니지만 비윤 전선으로 당대표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래 권력을 생각한다면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재의결을 했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좀 무리입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실패한 비대위원장인데 대표를 또 정치를 재개하려고 하면은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잡고 가야 돼요. 네네. 그런다 하면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최상병,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마십시오. 공개적 얘기를 했어야 옳았는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래도 자기하고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투표에 올바른 행사를 하도록 나서면은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할 소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배짱은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배짱과 이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역량은 있으리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려서 정치를 재개하려면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려면은 민심을 가지고 가야지 윤심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그 민심을 가지고 가는 길이 이번 영향력을 행사해서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현역 의원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재의결을 시도하는 것이 야권의 단일 대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결하느냐의 문제이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경선에 나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정치 이슈로 만들어서 국힘 내부를 어떻게든 이렇게 좀 강제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이제 질문을 좀 던져놓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가 아주 잘 되셨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수용할 수 없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특검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느냐. 이 본질적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그러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셀프 방탄 거부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그러한 것을 수사하면 된다 하는데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을 얼마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제 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를 끝마쳤는데 그 청문회 내용 또 언론에 밝혀진 공수처장의 부도덕한 그러한 일탈된 행위를 보고 과연 이분이 제대로 수사하겠는가?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국민들이 믿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특검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막는 것은 당신이 관련된
내용을 방탄하기 위해서 셀프 방탄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한 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개입했느냐. 이게 의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개입했느냐. 어떻게 개입했느냐. 예.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서 왜 개입했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핵심인데 이걸 다 피해가면서 그냥 공수처에 맡기면 된다. 또는 특검은 여야 합의해야 된다. 이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일종의 이제 압박 또는 이제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원장님도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아, 당연하죠. 예. 이런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개입했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글쎄요.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일부 설에 의하면 사단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벼락같이 화를 내지 않는가 이런 설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설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밝혀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제 특검은 대통령이 개입하는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할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이 왜 개입을 했느냐는 것은 특검의 수사의 일종의 대상이나 항목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을 직접 특검에서 물론 재임 기간 동안에는 공소권이 정지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수사는 하기 어렵지만은 그러한 문제를 물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거짓 없이 진실되게 밝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국민들의 여야하고 저도 이제 평론가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의 그런 행동을 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거짓의 행렬에 동참하고 그 위선적으로 막 덮어나가는 이 과정들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으로서는 이 과정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다 거짓과 위선의 세계로 빠져드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2조 시대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문 국가다? 루이 14세처럼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역사가 국민이 용서하겠어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세월은 가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특검을 받아서 털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반드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험한 꼴이라는 건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뭐 이런 과정을 그렇죠. 하고, 예. 예. 임기가 끝나면은 공소시효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결과에 따라서는 감옥도 갈 수 있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헌정사의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 간 게 많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러한 불행이 계속돼서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빨리 특검을 통해서 사실을 밝혀지고 왜 내가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로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해결의 길이지 지금 덮는다고 해서 안 돼요. 자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정권 재창출을 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맨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대북송금 특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감옥에 가서 3년 살았어요. 그러나 사면해주고 복권해줘서 다시 정치를 재개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만은 역대 보십시오. 그 대구에 가장 가까운 친구고 육사 동기고 대통령을 만들어준 전두환 대통령을 누가 백담사로 보냈습니까? 이 정치를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대통령 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역사는 국민은 진실은
덮여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그런 미래가 올 수 있다고 모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게 믿어지겠죠. 왜냐하면 당신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신 권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정도로 가지고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 설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을 했으면은 도덕적 기준이 훨씬, 법률적 기준이 훨씬 더 가혹하게, 강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역사를 보면은 오늘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은 오랫동안 언론사 운영을 해보고 기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결국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어떤 일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험한 꼴 당할 수도 있다 생각할 텐데 그런데 이 문제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만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수 언론들이 그 정도라도 지적하고 칼럼이나 사설 등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많이 변했다. 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한다고 봐요. 심지어 어떤 방송에서는 뭐 디얼백 뭐 이런 사진 이런 것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숨기려고 하지만은 국민이 더 알아요. 그리고 뭐 정규 언론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의 53%가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 이런 통계도 보았어요. 오래전인데. 그러면 지금 아마 더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유튜브는 컨트롤 못 하잖아요. 네. 아무리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유일임 위원장이 월권을 행사해서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숨기려고 하고 뒤로 넘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대통령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까서 특검을 받고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처벌을 유예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지 않으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험한 꼴도 당하고 훨씬 어려운 꼴도 당한다. 또 그 사이 우리 국가도 망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통령의 뭐 이런 언행 그리고 지금 특검범에 대한 대응 방식 이제 이런 게 근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너무나 많이 추락을 시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야 우리 기성세대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 사안이 정말로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통령이 모범은 고사하고 국가의 신뢰 그리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는 신뢰도를 급격하게 추락시키고 이런 책임이 더 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또 방송 관계상 뭐 중선인을 보라 뭐다 이렇게 몇 명 샘플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국민 다수가 특검을 지지하고 있고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없다. 이렇게 항변하실 게 아니라 그리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일을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21대 국회에서 지금 재의결이 좀 어렵다. 22대 이제 국회로 가면 이 문제는 다시 특검으로 이제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야당 문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범야권이 이 문제를 단일 대우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 문제라도 해결해라.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그래도 여야 행수회담 후에 유족들이 양보를 해서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저는 국회에서 통과돼야지 이것을 미제로 22대로 넘기는 것은 21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잘 못하는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길 것이다 라고 했고, 지금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특검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또 그때는 192석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네. 전원이 찬성한다고 하면은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경선 때 늘 주장이 그거였습니다. 8석에 부족한 200석을 채우는 그런 협상력을, 정치력을 발휘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살아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박근혜 탄핵 때 제가 원내대표를 했는데 거기에 탄핵에 기여를 하신 분들이 전부 여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60표를 넘겨주셨고, 결과적으로는 62%였습니다만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분들이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사 역할을 해서 논조를 잘 세우고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이 요즘 싫어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옛날에는 거명하면 좋아하더니 지금은 거명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흔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금메달리스트는 박지원이다 네. 하는데 제 스스로가 그래요. 금메달리스트는 여당 원내대표였고 은메달리스트는 여당 법사위원장이었다. 구태한다면 저는 동메달리스트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나 또 삼권 분립 차원에서 국회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10번째 지금 거부권 행사 아니에요? 이런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의장단이 권위를 위해서도 법정신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해결할 문제다. 거기에 기대를 해봐야죠. 제가 나눠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5월 28일 재의결을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해서 21대 국회에 최상면 특검법은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지금 일주일 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이제 예. 7야당이 모여가지고 특검법 수용하라고 일단 촉구를 했고 압박하는 거죠. 예. 자,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예. 그분들한테 낙천 지금 현역 여당 의원들에게 그러한 국민적 민심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할 헌법기관으로서 마지막 국회를 장식하는데 그러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 또 물밑에서 설득도 할 거예요. 전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술적으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앞에서 호소하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에 동의해 줄 가능성이 더 높으냐, 아니면 좀 조용히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알아서 지금은 이거 그대로 22대까지 가면 국힘이 아예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21대 때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좀 조용하게 국힘을 물밑에서 설득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면 작전 다 필요합니다. 예. 국민들은 그러한 국민을 상대로 해서 민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집회를 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시하고, 어제 제가 모처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시사인 예. TV에서 내가 해봐서 하는데 같이 방송을 해봤어요. 이준석 대표하고는 스픽스에서 오랫동안 많이 했잖아요. 예, 어제 저도 통화 한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 통과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국민의힘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의원들을 만나서 또 조우를 하더라도 꼭 협력을 요구한다는데 우리 야권이 모두가 노력을 해야죠. 예.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최상면 특검법은 21대 때 처리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까? 여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은 좀 배제를 해놓고요. 국힘이 다음 지방선거, 자기 당권 그리고 자기 대권을 생각하면 현재 최상면 특검법은 21대 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으냐? 당연히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그래야 낙선자들도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국민들로부터 축적받는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정치를 포기하고 안 할 분들이 아니거든요. 4년 있다가라도 민심을 쫓아갔다.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과 행동을 국민한테 보이는 게 좋다. 다행한 것은 안철수 현 의원만 하더라도 자기는 하겠다고 했고요. 하겠다 예. 이런 거 하잖아요. 김웅 의원도 하겠다고 예, 그렇죠. 했고 예. 이준석 그러면 이제 전 대표도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그런 볼 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박 원장님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국민의힘이 살아남기 위해서 최상명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 적극적이진 않지만 소극적으로라도 표를 행사해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추측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예. 통과가 돼야 된다 하는 예. 당위론적인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민들과 그리고 물밑에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은 자기들의 사정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나서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나마 21대 국회에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어떠한 강력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경제는 시장을 못 이긴다 하는 원론적인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돼야죠. 제가 너무 교과서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55% 전후의 유권자들은 최상면 특검법은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TK 민심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공수처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대통령 뜻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이러면 민심과 너무나 괴리가 돼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TK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은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위반하는 그런 평가가 누적되면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마일리지처럼 다음 차기 총선에서 낙선 마일리지가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박근혜 특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70%가 찬성을 하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도 67%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최상병 특검 말씀이죠. 아니요. 박근혜 특검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 과거에 이제 예, 그렇게 예, 이제 그 예. 당시에는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민심이 반영이 돼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거부권 행사하고 민심과 반한 행동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민들은 자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거리에 나가서 투쟁해야 한다. 사실상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대야당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네. 싸우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층계에서 보좌관들 전부 다 함께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하고 저는 지금 현재 안진걸 소장 등이 주말에 하는 집회도 상당히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가속화되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야권은 이 부도덕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쟁의 수위를 계속 올려간다. 그래서 대통령을 압박해보는 수밖에 없죠.
자, 국회는 국회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이제 압박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연히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탄핵이라는 말이 지금 보통 명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좀 거부감이 있다거나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탄핵이라는 말을 거론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2년 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오후에 제 경험에 의하면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11일 아침 9시에 저에게 전화해서 물러가라. 그래서 나온 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2년간 하루에 5번, 6번, 1000번 이상을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규탄했고 작년도에 제가 강연을 53번을 했어요. 경기도 포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구, 부산까지 갔는데 이 3월 달에는 한 10% 정도가 윤석열 끌어내려라, 탄핵해라 하는 말씀이 되더니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30~40%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도 똑같고 부산도 똑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지만은 헌정 중단이 이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비판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다. 그 협력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올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라, 탄핵해라, 이게 일반화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상병, 김건희 이렇게 가족 방어, 셀프 방어를 위해서 특검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임덕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탄핵의 마일리지는 상당히 높아간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박 원장님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헌정중단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대통령 탄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고 있다 이거죠.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정치인들이 변화를 이끌어낸 거 아니에요. 이러한 독재 정권에 대해서. 자, 3.15 부정선거에 4.19 학생들이 60항쟁, 5.18 촛불혁명 모두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화령점정을 한 것이 정치권인데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하는 대통령의 영부인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탄핵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쌓여간다. 그것이 언제 폭발할지 그건 예측하지 힘들죠. 자, 시청자 여러분, 긴급하게 마련한 박지원 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박 원장님이 갖고 계신 역량과 경험과 지식을 모두 이해를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탄핵을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고 헌정중단은 국민적 불행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탄핵이라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지금이라도 정치를 보고 나는 방법이 정상화가 아니라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대통령이 변해야지.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일보도
진전할 수 없다. 지금 엊그제 TK 수도권 초선 당선자들을 모여놓고 어제도 PK 모여놓고 대통령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두 번 모임에서 지금 뭐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탈당설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면 난 탈당한다. 그런 측근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산권과 거부권을 활용해서 싸워라. 내가 국민의힘의 호위무사가 됐다. 이게 혼란스러워요. 마치 직구 논쟁처럼 만 5세 취약 이때도 시끄럽더니 69시간 노동항쟁 할 때도 지금 R&D도 보세요. 예산 삭감했다가 이제 예탑 전원 면제한다. 아니 의사 정원 문제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긁어부스럼내는 그런 대통령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도 하시고 강조도 하셨는데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서요. 박지원 원장님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집권 여당은 어떻게 해야 하며 범야권은 또 무엇을 할 것이며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중대한 기로에 와 있다는 말씀으로 새겨 들었습니다. 박지원 원장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 너무너무 의미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질문을 어렵게 해서 코너로 몰아가니까 제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도 좀 더 편하게 쉬운 단어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급 인터뷰 마련해서 박지원 원장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처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잠깐 제 옆으로 나가는 책 광고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충만할 수 있다면 내 삶은 영원하다. 사랑과 조국의 독립, 둘 모두를 지키고자 했던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운명을 그린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한겨레 문학상을 받았던 조두진 작가가 이번에 신작을 내놨는데요. 읽어보니까 정말로 단번에 다 읽을 수 있는 생생한 얘기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랑과 독립이라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운명적으로 정리할 것인지 잘 표현해 놓은 소설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설 한번 읽어보시려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미인 1941년 꼭 권해드리면서 오늘 긴급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